종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수로 보세요. 지금 기간은 2배를 더 판단 말이에요. 2배 더 판다는 게. 그 원인은 항상 말했지만 펀드 환매 물량도 있고 우리가 항상 그래왔고 개인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관 A인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은 공매도를 못 친다. 그럼 내가 지수를 이만큼 끌어올려. 고점 왔네? 자, 그러면 종목을 팔아. 공매도도 같이 쳐. 쭉 빠지네? 그럼 나는 이거 있는 거 팔아서 수익이 나고, 대차에서도 수익을 보고, 종목이 내려서도 수익을 보고, 이게 만약에 개인 공매도가 됐으면은, 내려오잖아요?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쳐놓은 게 있으니까, 물량이 있으니까, 환매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매. 쇼커버링처럼 돌려줘야죠, 이제. 많이 빠져. 근데 개인 같은 경우 5%만 빠져도, 5%만 빠져도 여러분, 산다니까요. 뭐 이게 막 매수세가 그 환매하려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니까요. 공매도.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에요. 이게 좀 빠지다 보면은 다 방어가 들어와요.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 왜냐면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30%가 아니에요. 상한가 제도가 30%가 아닌데 이 새끼들은 우리처럼 많이 안 빠져. 왠지 알아요? 중간에 빠지면 공매도 쳤던 애들 개인들이 환매를 해버려가지고 막 폭락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게 폭락이 많이 안 나와요. 중간에 다 지지가 돼. 지지가 돼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포인트를 봐봐요. 엄청 올라가지. 우리나라는 나라도 그러고 있다. 나라도 여러분 2000선까지 올리는데 외인이 한 10조 이상을 썼어요. 근데 2100이나 3000 올리려면은 얼마나 들겠어요? 한 2100만 올리는데도 100포인트 올리면 또 올리는데 또 10조를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서 그냥 있던 거 팔고 공매도 쳐버리고 빼 쫙 1800까지 빼버리고 그러면은 이익인데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가치 투자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리먼 사태도 겪고 다 오래 전업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장기 투자로 전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전도 뭐 가짜 루머 기사 한 몇 개 띄우고 주가 개폭락시키고 지네 사고 그 다음날 오보였습니다 이래서 주가 다시 올리고 오르면 또 다시 기관매매 팔고 뭐 이런 작전이 너무 많으니까 아 솔직히 힘듭니다. 이런 거 경험 좀 해보면은 이번에도 또 뉴스에서 또 지수 3000 간다면서 또 뉴스에서 떠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럴 거면 기관 지네가 주식을 사라고 해요. 왜 맨날 팔면서 개미 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지네가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확신이 있어도 뭐 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네가 매일 팔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개미 꼬시기밖에 안 되죠. 이런 것도 보면은 자전거래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 막 나한테 했을 때도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분봉을 이렇게 봐가지고 난 분봉이랑 뭐 체결점 호가점 봅니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면은 1000원짜리를 1100원만 되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자전거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봉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체결 호가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위를 넘을 것보다 이렇게 탔다가 계단식으로 하락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일신바이온가 막 그렇게 하던데 물론 수급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제일로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항상 그랬어. 아침에 한번 쫙 올리면은 저녁에 계단식 하락이 제일로 짜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다가 여기서 올릴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쫙 빠지고 또 이렇게 오를 것 같은데 또 꼬시고 쫙 빼버리고 오를 것 같은데 쫙 빼버리고 오를 것 같은데 쫙 빼버리고 이게 너무 패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주식이 제일 짜증난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5분봉이든 3분봉이든 좀 횡보하면서 이게 좀 가려면은 한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보면은 5분이나 3분봉으로 보면은 3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해줘야지 그게 횡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5분봉으로 봤을 때 한 30분 안에 이렇게 짝짝짝 빼버리면은 보통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딱 올렸을 때 종가 정도 3시 한번 꼬시고 다시 빼버리고 아침에 좀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빼버리고 빼버리지도 아니고 계속 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박스권 매매할 때도 그날 기준을 했을 때도 이 횡보 시간이 긴가 안 긴가 보시고 횡보하다가 중간에 제가 앞에 이 시간에 매매하면 안 된다 그 시간대 있죠? 그 시간대 되면은 일단 횡보하고 있으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후매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몇시인지는 궁금하시면은 몇 시에 사지 말라 이때 사지 말라 강좌를 꼭 봐주세요. 그때 했으면 이번 주 선물 옵션 날에도 안 들어갔겠죠? 자, 일단은 이번 주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골 매매, 박스권 매매 및 공략법입니다. 자, 1번, 관찰 노트에 항상 기록을 하라.
자, 박스권 횡보 종목은 수급이 많은 종목을 모아서 항상 체크하고, 수급이 모이면서 횡보하는 종목은 언젠가 한번 실세를 줄 수 있으니 잘 체크하면서 가치 투자라나,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가치 투자가 가치가 아니라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얘네가 사면 같이 사고 얘네가 팔면 같이 파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하세요. 자, 그리고 분봉 사이에 몇 시에 가장 슈팅이 나온지를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자, 2번 소형주는 짧게 공략해라. 소형주 짧게 아까 공략을 했죠. 자, 소형주는 영덕대게처럼 되게 보면은 하루 한 번밖에 시세 안 주죠. 아까 좋은 친구들의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캠시스 이런 애들. 그래서 장중에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면 거기가 고점이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의를 하시고, 소형주는 거래량 안 받쳐주면 별로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3번 코스피 대형주는 종배보다 장중 시초가를 공략해라. 한원시스템 아까 예를 드렸죠. 코스피 대형주는 전일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은 갭 상승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하락 혹은 보합으로 시작해버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나 시간의 거래도 별로 활발하지 않은 종목이 매우 많아요. 코스피 대형주는. 자, 4번 가장 중요한 거죠. 욕심을 버려라. 저항선의 저항 매물대 이전에는 미리 매도하는 습관을 걸어 놓으세요. 분할로? 아니, 그냥 다 파세요. 어차피 하루 1%만 먹으면 되니까. 자, 매매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항선에서 딱 한 번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쫙 빠지는 종목이 매우 많습니다. EX 캠시스. 예. 자, 소형주는 종배로 공략해라. 자, 소형주는 호가가 얕습니다. 장중에 들어가면 물리기 쉬운 종목이 소형주니 금액이나 비중을 실을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는 있어요. 위로 살 수는 있어요. 단지 밑으로 팔 수가 없다. 이런 종목은, 이런 박스권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은 종배로 공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종배가 뭐다? 종가 베팅.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허망한 상상이라고 해야 되나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한 달에 자기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월급이 지금 200에서 300을 벌어. 그러면은 한 달에 그냥 매매 한 번을 해서 자기가 한 3% 먹으면은 한 2, 300 버니까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을 하는데 뭐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걸로 하는데 한 달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오니까 자기가 이거를 1억으로 만약에 정말 열심히 전업을 한다 하면은 한 달에 버는 돈이 600은 될 텐데 회사를 꼭 다녀야 될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디 카페든 어디든 이런 거 돌아다니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내가 근데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단위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하루에 장중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시총 상위 대형주를 하면 되긴 되지만 그건 움직임이 너무 느립니다. 하루에 1%도 오를까 말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1% 먹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이거는 전날에 사가지고 아침 시초가에 파는 아까 말했던 그 전략이면 모를까. 예, 근데 또 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맨날 내리기 때문에 이 억 단위로 해서 물렸을 경우에는 1%만 빠져도 여러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 빠지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억 단위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50에서 70만원까지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왜 김천재님 동영상에 나온 거랑 나랑 수수료가 다릅니까? 그건 앞에 증권사 수수료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만드는 거랑 그리고 증권사에서 직접 만드는 거랑 금액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1억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럼 0.5% 정도 내가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수수료도 다른 거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이전에 설명했으니까. 아무튼 0.5에서 0.7 정도를 내가 손해보고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1%의 수익을 얻으려면은 최소 1.7 정도를 먹어야지 하루 100만원을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 올랐다고 해도 내 물량을 체결해 줄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막 2만에서 3만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에서 억 단위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찌라시가 뜨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에서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중소형주에서 매매하느냐 그것도 전략을 잘 짜야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 하는 금액보다 이렇게 커질 경우에는 손절도 안 되고 익절도 안 되기 때문에 전업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려면은
최소 얼마 이상 찍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내가 매달 해서 한 달에 한 번 매매해서 1억을 3%만 먹어야 되는데 3%를 먹었어도 그 다음번에 매매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전업 투자를 하려면은 한 4, 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매년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전업에 준비를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전업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